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 리뷰. 이건 딱 욕먹기 좋은 종류의 리뷰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면 라이더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리뷰는 이 전혀 덕력이 없는, 그러니까 가면 라이더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과연 이 영화를 볼만한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접근해 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정보 들어가죠. 신가면 라이더, 가면 라이더는 사실은 71년에 시작이 돼서 이게 지금 자료는 다 대부분 저기서 가져오고 있어요. 그 나무위키에서 따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나무위키에 정보 올려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71년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일종의 특촬물 시리즈입니다. 뭐 너무 유명한데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닥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일본 문화가 직접적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가면 라이더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봤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거 지금 보고 있는 리스트만 보셔도 알겠지만 뭐 71년부터 주구장창 현재까지 꾸준히 지금 레이와 일기라고 하는 건 이제 1황의 연호로, 현재 1황의 이제 연호죠. 2023년도까지도 매년 시리즈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리메이크작들이 있고요. 신가면 라이더는 이제 오리지널 작품을 좀 안노 히데아키 버전으로 다시 만든 영화, 오늘 다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해외 리메이크까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너무 유명한 시리즈고요. 자, 일단 평가는 약간 극과 극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외 쪽에서의 평은 매우 좋습니다. 이 지금 뭐 리뷰가 사실 여기 미국 쪽 리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많다고 말 수는 없고, 일본 쪽에는 평균 한 3.6 정도, 야후 저편에서 보면 그 정도니까 뭐 걸작은 아니어도 준작, 뭐 한 수작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특촬물은 사실 접근이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낯설죠. 이 가면 라이더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들은 또는 뭐 이해가 있더라도 상상하는 게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보는 것 같고요. 그냥 그 일반 리뷰 보는 분들은 이제 이 팬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왜냐하면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가면 라이더 시리즈 자체를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놀라운 풍경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평가를 볼 수가 없고요. 여기서도 박병식 평론가가 원래 짜기로 유명하시지만 골판지 방독면 쓴 기분이라고 토로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이용재 평론가도 뭐 빨간 마우더 라이더의 기이한 열정, 그 다음에 이유빈 평론가는 당원감을 느낄 새도 없이 밀어붙인 특촬물 감성이라고. 근데 이걸 좀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는 뭐 리뷰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디언스 스코어가 84%, 로튼 토마토 비타 89%라서 그냥 호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 작품은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작품인데요. 안노 히데아키는 에반게리온으로 너무 유명한 그 일종의 덕후의 왕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에반게리온 시리즈의 창조자, 크리에이터이자 뭐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라고 아주 원래 애니메이터 출신으로 영화 감독으로 또 실사 영화도 여러 편 연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2016년도의 신고질라였고요. 그 다음에 큐티안이나 뭐 러브 앤 팝은 잘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고, 큐티안이는 좀 많이 좀 갈렸던 것 같습니다. 신 가면 라이더까지 해서 지금 한 5편의 실사 영화 연출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애니메이션 연출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안노이 대학회와 그 다음에 저기 신 고질라를 공동 연출했고 했던 히쿠치 신지라고, 역시 또 이 특촬물의 이제 그 특수 효과의 전문가죠. 이분들이 이제 지금 신저펜 히어로즈 유니버스라고 해서 이 에반게리온, 고질라, 울트라맨, 그 다음에 가면 라이더까지 연출을 해서 신저펜, 그 일본의 히어로물들을 연결한다는 건데, 뭐 약간 좀 느슨하게 연결돼 있어요. 무슨 마블처럼 세계관이 깊이 연결돼 있다기보다는 그 점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가면 라이더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저 같은 조금 나이대 분들의 입장, 만 50대, 아무래도 이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 문화 개방된 것이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에 수상작 중심으로 서서히 개방이 됐기 때문에 그 불법의 루트가 물론 있었습니다만 보는 분들이 한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 꾸준하게 뭐 파워레인저 시리즈들보다도 이 가면라이더 시리즈는 좀 더 폭력적이기 때문에 더 수용이 어린이 중심으로 수용되는 방식에서 조금은 다르게 수용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실 저같이 이 가면라이더에 대해서 아무런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감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뭐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의 캐스팅은 굉장히 화려한 편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연기파로 유명한 이 홍고 다케시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가면라이더의 초대 캐릭터, 그 일대 캐릭터, 일대 가면라이더고요. 그 역할을 이제 지금 이제 이 각색 버전은, 이 리메이크 버전은 조금 변화를 주고, 어 아까 안노 히데아키를 얘기했습니다만 안노 히데아키의 그 에반게리온의 세계관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 빌런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자, 70년에 나왔던 그 가면라이더 1대 가면라이더 혼고 다케시 이케마초 소스케가 출연을 하고 있고요. 연기파 배우죠. 그 다음에 에모토 타스쿠가 이치문지 하야토라고 해서 가면라이더 제2호 제일 유명한 가면라이더 1대 2대 캐릭터들을 연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오리진 스토리라고 다시 리메이크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심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이 이제 미다리카와 루리코라고 하나베 미나비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베 미나비가 연기하는 미도리카와는 그 일종의 아버지 미도리카와 박사, 이 영화에 지금 영화에 첫 등장하는 홍고 다케시와 먼저 이 영화의 시작은 이제 미도리카와 루리코가 같이 탈출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초반 설정에서 미도리카 박사가 등장을 해서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세계관을 좀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사이비과학 같은 이야기를 이제 앞에 좀 깔아줘야 되는데 뭐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스피디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두 배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좀 글자가 좀 잘렸네요. 다시 내릴게요. 자, 이 정보기관의 남자 사이토 타쿠미와 정부의 남자 타케노우치 유타카도 다 유명한 배우들이죠. 이 배우들은 모두 좀 다른 캐릭터이긴 합니다만 신고질라와 신 울트라맨에 모두 출연했던 인물들이라서 이 두 배우의 등장은 이제 새 작품을 좀 느슨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반정부의 반기를 든 세력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지만요, 싸우는 그 히어로를 지원해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건 아니죠. 예. 자, 어쨌든 이 영화에서 빌런은 쇼코라고 불리는 굉장히 긴 약자를 가지고 있어서 약자를 또 찾아보는 수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쇼코가 등장하고, 이 가면라이더는 일종의 장편 영화이기는 합니다만 여기 등장하고 있는 오그, 일종의 변종이죠. 괴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변종들을 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오래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반게리온의 설정과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이 작품은 사실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연출 감독을 다 했고요.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오프닝 시퀀스를 여는 거는 이 상당 초대 괴수였다고 합니다. 괴인이었던 거미 남자, 거미사내라고 하는 캐릭터를 이제 변주한 거미 오구가 등장을 해서 일대 가면라이더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지 오구가 등장하는데, 지금 배우 이름은 써놨습니다만 이분들이 굉장히 다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어요. 테즈카 토오루가 연기한 박지 오구는 역시 또 원작 시리즈의 박지사네를 또 연기한 그런 것을 다시 이제 오마주한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가로구로 나가사와 마사미라고 아주 유명한 여배우죠. 나가사와 마사미가 등장하는데, 이 캐릭터는 이제 전갈사내의 패러디인데, 사실 이 캐릭터는 그 변종, 그 뭐라고 할까, 그 까메오 출연에 가까워요.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를 잇기 위한 일종의 대상으로 등장해서 사실 맞대결을 가면라이더와 붙지는 않습니다. 나가사와 마사미는 신 울트라맨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을 했던 배우기도 한데 중복 출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크 그 저기 뭐 아이돌
출신인데 정확히 지금 이제 배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니시논 리나세가 벌 오구를 등장해서 사실 좀 인상적인 악역을 등장해요. 이제 주인공인 루리코의 어렸을 때의 친구 같은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K59는 혼고 카나타가 연기하는데 이 캐릭터는 원작에서는 그 메뚜기하고 메뚜기가 아니구나 카멜레온과 사마귀를 이제 사마귀 그 괴인들을 섞어놓은 캐릭터로 이제 이 시리즈의 오리지널 캐릭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의 최종 빌런은 미도리카와 이치로예요. 미도리카와 아까 루리코가 여자 주인공이니까 그의 오빠죠. 이치로는 이제 보통 일남이 뭐 우리가 스즈키 이치로라고 유명한 전설적인 메이저리그 일본 리그의 선수가 있죠. 그 이치로라고 하는 그 흔한 이름인데 이 역할도 지금 일본 영화계 주요한 배우 중에 한 명 모리야마 미라이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영화의 최종 빌런이기도 한데 이 최종 빌런이면서 동시에 그 에반게리온의 뭐 영호기 뭐 초호기 뭐 이런 것처럼 이 영화의 설정상으로는 이제 이거는 오리지널 설정입니다. 그 가면라이더 영호기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나비 오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면라이더의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는 뭐 예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쇼코라고 하는 집단에 수용되어 있었던 가면라이더 1호가 탈출을 하고 그걸 뒤쫓는 이제 캐릭터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거미 오구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미 오구는 이 루리코를 납치해서 데려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가면라이더는 맞서 싸우게 되는데 이 본인이 자신이 어떤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는지가 그러니까 이걸 이 마스크를 뒤집어 쓰면은 자신의 힘을 그 통제하지 않고 더 많은 그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그냥 가면 라이더라고 하는 캐릭터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상당히 이제 이 피칠갑이 튀는 장면들이 앞에 되게 등장해요. 이게 만약에 뭐 어린이용 영화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처절하게 폭력 장면이 이어집니다. 앞부분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아마 제가 뭐 원작을 본 건 아닙니다만 잠깐 유튜브의 영상 같은 거 살짝 보면 원작 자체가 사실 좀 피가 튀는 장면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런 면을 아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야 뭐 이 가면라이더의 초창기부터 그 보았을 만한 이제 어린 시절에 봤을 만한 그런 세대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미장센도 사실은 이제 이 영화에 보면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 스타빌라이저를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되게 밀착된 샷 같은 걸 많이 보죠. 그 만화적인 샷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 기본 특촬물 촬영의 질감들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세련된 미장센을 같이 유지한다는 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필살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 가면라이더가 이제 상대방을 최종적으로 제압할 때 저렇게 상당히 긴 하늘에서 하늘킥, 스카이킥을 아주 오랫동안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신체를 날려버리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도 보면 이제 거미 오구기 때문에 팔이 한두 개가 아니죠. 원작에서도 박사가 이 거미 오구에게 그 거미 그에게 저기 살해를 당했다 그러는데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되고 굉장히 초반부에 그런 설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라이더에게 지금 자신의 딸인 루리코를 맡기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치마의 이 배우 자체가 굉장히 진지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뭐 전작이었던 제가 울트라맨은 뭐 히구치 신지 연출자기도 하지만 뭐 울트라맨은 안 봤습니다만 신 고질라를 연출했을 때도 굉장히 하드보일드한 연출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고질라는 일종의 재난 영화처럼 이 고질라라는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모두 국가 전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관점으로 영화를 구사하고 있는데 그려내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빠른 편집으로 흐름을 흘러가게 만들어 놓거든요. 뭐 되게 단호한 연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면라이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 캐릭터들 자체가 굉장히 그 이쪽에 모델링화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 배우들이 특별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되게 최소화하고 상황을 갖다가
그 담아내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 영화에서 이 둘의 관계는 일종의 굉장히 뭐 애정이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뭐 러브 무슨 사랑의 표현 같은 감정들은 거의 보여지지 않지만 이 가면라이더 1호는 이 루리코를 보호하려고 하고 루리코는 쇼코라는 집단에 가서 맞서 싸워야 되는 일종의 전략가이자 계획 수립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둘의 협업 관계가 유지되고 서포트로 정부 기관들이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협력을 통해서 쇼코라고 불리는 가상 집단을 맞서 싸우는 건데 이 쇼코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에반게리온 원래 시리즈에 나왔던 것처럼 에반게리온이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을 줬던 것 자체가 그 악의 세력인 줄 알았더니 나름의 그 선의의 의도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고 오히려 이제 에반게리온을 돌리고 있는 네르프가 더 위험한 세력이었던 설정이 이제 후반부에 충격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구 그 인류를 모두 보호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건데 이 얘기와 반대의 개념으로 쇼코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쇼코는 행복을 얻어주고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 펼쳐지는 데 그들이 이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쇼코의 그 이상이 뒤틀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 이제 이 지금 회상 시퀀스가 중간에 등장을 하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거대한 부호고 그 부호가 슈퍼컴퓨터와 AI 등을 개발을 해가지고 인류를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인물로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루리코도 이제 그 와중에 일종의 생체 컴퓨터라는 설정으로 이제 성장을 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획에 의해서 인류에 되게 도움이 되는 캐릭터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 루리코도 이제 쇼코에서는 보완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AI로 개발되어 있는 존재 자체가 그 AI로 실제로 이제 이 쇼코를 지휘하고 있는 이치로라고 하는 인물은 영화 초반에는 그 마치 애벌레처럼 AI로만 존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비가 다시 탄생하듯이 실존하는 인물로 등장하거든요. 영화 초반에는 이제 이 일종의 AI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신체 육체가 없는 형태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 육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품고 있는 거죠. 이 두 주인공은 가면라이더하고 이 루리코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소위 말하는 대장격에 해당되는 캐릭터들과 맞싸운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이제 특촬물의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나름의 관계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 아는 사람인 거죠. 루리코 입장에서는 쇼코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이고 이 주인공인 이 가면라이더 1호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 세력으로 들어와서 일종의 생체 이식을 받게 되는 그것을 신체 강화를 원해서 그 선정되어 있던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그 관계들이 묘사가 되는데 그렇다고 또 그 관계에 집중해서 길게 묘사하지는 않고요. 이게 또 나름대로 이제 특촬물의 리메이크이니만큼 일종의 오마주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벌 캐릭터의 경우에 상당히 움직임 같은 걸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런 장면에서 보면 되게 극단적인 이제 그 광각샷을 이용해가지고 대결 장면을 이제 부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TV에 극화되어 있었던 연출 방식들을 갖다가 또 그대로 오마주에서 차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나 유추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 벌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 벌이기 때문에 이제 또 이 유충의 그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강화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가면라이더의 마스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애초에 되기 위해 떠오르는 생명력들을 흡수해서 자신의 신체 능력을 강화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계속 가다 보면 이들의 방식을 취하다 보면 이제 인류의 육체가 무화되는 방식, 그러니까 신체의 에너지들이 모두 흡수되면서 없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것이 이 쇼코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육체가 없는 그런 캐릭터, 인간의
그런 살인이 일어나지 않고 누가 전쟁이 의미가 없어져 있는. 왜냐하면 육체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거의 이제 에반게리온에서 모든 인류를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런 계획과 거의 유사하죠. 근데 그 계획의 출발이 개인적인 부분에 출발한다는 점이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팬 서비스, 일단은 그 얘기는 이제 또 역시 또 후반부에 나오고요. 이 캐릭터들이 이제 다 차례차례 등장하면서 이제 이들을 꺾어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재미는 이제 일종의 특촬물 팬들로서는 그런 특촬물의 액션에다가 CG적 요소들을 더해서, 원래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상당히 많이 그 실사 영화를 또 제대로 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만, 뭐 시간 관계상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만큼의 그런 시각적 표현이 안 돼서 CG를 많이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대결이 펼쳐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역시 유명한 캐릭터인 그 가면라이더 2호 이 양반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또 둘의 대결 1호와 2호의 공중 대결이라든가 이제 대결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제 또 설정상 또 이걸 이 해킹을 해가지고 이 루리코가 이 가면라이더 1호와 2호가 같이 행동하게 되는데, 약간 1호 캐릭터가 범생이 캐릭터에 가깝다면 2호 캐릭터는 약간 그 고전적인 좀 반항아 캐릭터에 가까운 인물로 뭐 신문 기자 출신으로 체제를 믿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한다는 게 좀 특징이 또 있어요. 뭐 정치로 보면 우파 좌파 연합일까요? 자,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류의 행복 계획이라고 쇼코가 세우는 계획은, 지금 이 등장한 인물은 회상 속의 인물이거든요. 이 배우 이름도 되게 나름 유명하신 분인데 거의 대사를 안 하시고 이렇게 웃는 표정만 나타납니다. 이건 왜냐하면 기억 속의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이 이치로의 입장에서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살해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연쇄살인범한테 죄 없는 어머니가 갑자기 살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것이고, 이치로에게는, 그러니까 이치로가 이제 일종의 AI화 된 거죠. AI 되면서 이 그런 끔찍한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인류의 육체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다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이런 뭐 설정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최종적인 대결, 그러니까 그런 이해도의 다름이 형성이 돼 있고, 이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가면라이더 1호와 2호가 이쪽에 연대를 맺어서 마지막에 벅찬 이 가면라이더 제로 0호와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에는 일종의 그 아마 매니아들이 가장 열광할 만한 부분들이라든가 그 최종적 변형의 오마주들인 건데요. 각색 자체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인 관객들이 그래도 볼만한 내용들. 그러니까 되게 안노 히데아키 연출에서는 개그적 요소들이 거의 좀 차치하고 있거든요. 되게 진지한 SF 영화를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감각은 좀 다른데 진지한 이 슈퍼히어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행동의 동인이라든가 인물들의 대결들의 양상에다가 특촬물 특유의 액션 장면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영화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물론 이런 구성 자체,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이 메카닉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일본 특촬물의 전통에 기대어 있어서 이건 또 되게 클래식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캐릭터들이라기보다는 또 이런 전통적 클래식, 그 다음에 요 바이크 라이더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들이죠. 그 방식들을 마블 같으면 조금 더, 마블이나 뭐 DC 같으면 좀 현대화 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취할 텐데, 이 일본의 특촬물들의 전통은 또 아주 고전적인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또 아주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화는 이제 막판에 대결을 펼치면서 이제 나름의 좀 새드 엔딩과 해피 엔딩이 결합되어 있는 결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이야기로 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가 이제 그래도 볼만하냐라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글쎄 뭐 나름대로 뭐 팬들이라면 제일 좋을 것이고요. 뭐 저 같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가면라이더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도 뭐 그렇게 또 이 나름 다른 질감의 영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뭐 그럭저럭 볼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요런 그런 분장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가 약간 좀 다른 색다르죠. 그러니까 그 일본의 특촬물에서 표현하는 이 색깔은 되게 컬러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톤 다운되어 있어서 좀 현실감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뭐 여기에 또 그저거에 조금만 적응이 된다면 또 괜찮은 연출 시퀀스하고 뭐 나름 공을 많이 들인 액션 시퀀스들이 등장해요. 근데 약간 후반부에서는 안노 히데아키가 경도된 부분이 이 가면라이더 특유의 좀 되게 어두운 장면의 액션 시퀀스에 되게 경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너무 영화가 어두워서 후반부의 그런 좀 어두운 액션 시퀀스들은 좀 피아가 좀 분간이 너무 안 돼서 보기에는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게 제가 봤던 가면 라이더의 이 신가면은 제 인생에서 처음 본 특촬물 극장판 영화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신고질라 같은 영화들도 신고지라 같은 영화들도 극장에서 봤으니까 뭐 엄연히 말하면 이제 슈트 액션 이런 스타일의 영화들을 아예 안 본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가면라이더 시리즈만큼은 거의 처음 봤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뭐 그래도 이 진지한 연출, 그러니까 너무 유치하지 않은 연출이 오히려 좋았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요 피칠감 나오는 장면들은 이건 애들 게 아니라는 것 같은 좀 선언이 좀 있거든요. 약간 섬뜩하게 이 가면라이더의 폭력을 그려내서 아마도 이제 그것이 원작에 대한 오마주인 동시에 그런 뭐 이 선언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역시 뭐 아주 쏙 마음에 든다. 팬이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럭저럭 이런 영화가 있구나. 뭐 대충 볼만하다라는 정도의 감각으로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면라이더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아저씨의 감상 소감이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팬분들은 너무 분노에 차 계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조회수 많이 안 나오겠지만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소마시네마의 소마 50일이었습니다.